돈도 없고 나는 집을 못 사나? 근데 다세대 주택은 싸다며? 근데 경매 어떻게 해야 되지? 걱정하지 마. 나만 믿어. 안녕하세요. 돈이 되는 경매TV 차은용입니다. 주택 유형별 경매 방법 두 번째 시간, 다세대 주택 경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 대표님, 다세대 주택이라 하면 빌라, 원룸 이런 거를 의미하나요?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구분 소유, 각자 자기의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 되겠습니다. 요즘 다세대 주택 시장이 뜨겁잖아요.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도 가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. 경매 시장에서도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?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많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시세가 낮은 빌라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는데요. 최근에 11월 중순에 서울에 있는 모 법원에 그날 입찰 법정에 한번 가봤는데 낙찰된 건수가 약 한 20건 정도 됐습니다. 물론 그 건수 중에서는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오피스텔, 공장, 자동차 열 몇 건이 빌라입니다.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다세대 경매에 관련된 물건도 많이 나오나요? 다세대에 대한 물건도 많이 나오지요. 갭 투자했던 그런 빌라들이 지금 어느 법원에 뭐 100건씩 막 이런 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특이한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. 서울시 주택 유형별 가구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.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다세대 주택이 제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.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. 강북구 다르고 강남 다르고 도봉구 다르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건 아파트, 그 다음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세대 주택이 물건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네, 맞습니다.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장점, 뭐니 해도 저렴한 가격인 것 같은데요. 뭐 아파트 지금 뭐 웬만한 데를 뭐 다 10억대가 넘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소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억, 3억대 나오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.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떤가요? 다세대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, 자본이 없어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파트보다는 이제 빌라가 좋으니까 빌라 매수를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이 빌라를 매수할 때 상당히 조심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은 감정가는 얼마 나왔는데 막상 시세를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리고 전세 가격도 차이가 나니까 꼭 공인중개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시세를 꼭 파악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, 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빌라를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나름대로 시세를 차익을 나지 않을까.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이 공공개발이 된다면은 이것은 입주권을 받지 못합니다. 그리고 현금 청산을 할 수도 있고, 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싼 가격에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알아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위반 건축물도 꽤 많이 보여요. 다니다 보면.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? 아무래도 앉아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라든지 발코니 확장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, 근데 우리가 경매의 장점은 이겁니다.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위반 건축물이 돼 있어가지고 강제 이연금이 나왔을 때는 낙찰자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낙찰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, 그 이전 거는 전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고, 또 저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는 데에서 낙찰자가 그거를 인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불법 건축물이 강제 이연금을 내더라도 본인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유용하게 사용한다 하면은 뭐 생활에 생활도 편해되고 금전적으로도 이익이고. 금전적으로 이익이라면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? 혹시 기자님 이거 한번 들어봤습니까? 문을 열었는데, 예를 들자면 201호라고 생각해서 문을 여는데 문을 열으니까 또다시 201호-A, 201호-B라는 분간문 봤습니까? 네, 들어는 봤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식으로 또 분리를 시켜가지고 임대료를 2개를 받는다. 그렇죠. 아, 이런 거는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. 내가 201호인데 쪼기가 돼 있네. 나 겁이 나서 안 사겠다. No.
이런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아하지요.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편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위반 건축물이 됐으니까 당신 이거 철거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철거하겠다. 그럴 수는 없습니다. 구청은 무조건 강제 이행금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. 돈을 안 내면 그 재산에 구청에서 그냥 압류. 여기에서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.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지 말아라. 자, 다세대 주택 경매 제가 원하는 물건이 나왔어요. 그러면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? 이 TV를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보통 빌라를 새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주택보존공사에 가입이 돼 있어요. 그 가입되는 기간이 딱 2년입니다. 자, 2년을 지나고 자기가 다시 또 재계약해서 살고 싶으면 또다시 주택보존공사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, 보통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은 세입자는 전세보존금을 못 받아요. 전세보존금을 주택보존공사에서 대신 납부해줘요. 주택보존공사가 세입자한테 전세보존금을 주고 주택보존공사가 이 집을 경매로 넣는 게 지금 대부분입니다. 법원에서는 경매가 접수되면은 거의 1년 걸립니다. 1년 동안 이 집이 빈집이에요. 이 빈집을 채무자가 단기 임대를 놨는 경우가 있어요. 주택보존공사는 집을 관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. 낙찰자는 분명히 공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 산다. 이 사람이 얼마 내놔라. 실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도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인적사항을 또 몰라요. 단기 임대라는 것이 그 뭐 월세만 내고 이렇게 채무자하고 이렇게 아는 사이로 두면 방법이 없더라고요.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팁, 공실이 오래돼서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단기 세입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천 대표님, 임장은 필수겠죠? 임장 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? 경매로 낙찰받을 물건들에 대해서는 임장은 거의 필수 중에 필수지요. 임장을 가지 않고 눈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, 자, 임장에 갔을 때는 현재 감정평가사와 평가사에 나왔던 그 금액과 현재 시세, 그리고 전세, 월세 금액을 필히 알아야 되는데 한 군데 공인중개소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가면서 꼭 알아야 되고, 두 번째는 201호를 하면은 그 201호가 여러분들이 현재 감정평가사의 평번도에 나와 있는 즉 발코니로 왼쪽, 오른쪽 막 이런 도면 표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201호 현관문에 나와 있는 그 편말 그것만 보고 여기가 201호라 하면은 큰일 납니다. 왜? 가끔 가다 보면은 반지하를 갖다가 시청 1호라고 편말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반지하를 101호로 돼 있고 1층을 201호로 돼 있고 2층을 301호 돼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.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그 도면을 보고 꼭 가셔야 되겠고, 세 번째는 이 집이 공실인가 공실이 아닌가. 그래서 1층 우편함을 보면서 우편물이 많이 싸지가 있으면은 이분들이 보통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택공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다 받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, 공실이 오래됐다 하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수리할 부분이 좀 많지 않나, 이런 점도 꼭 챙겨볼 필수 요건이라 봅니다. 자, 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세 번째 팁,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호수와 실제 호수가 맞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라. 여기까지 천자봉 선생님께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셨습니다. 물론 이번 영상 역시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저희 동경TV에서 천자봉 대표님과 함께 알아본 것이고요. 앞으로도 이런 경매 물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, 재밌는 에피소드, 이런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재밌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동경TV 차완용 천자봉입니다. 감사합니다.